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이 홈페이지에서 얼마만큼 끄집어내서 알려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전국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팀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최 본부장이고요. 저는 전 팀장입니다. 이제 날씨가 완연하게 봄이죠. 맞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많은 분들이 밖에도 놀러 다니시고 산책도 가시고 벚꽃도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요. 네.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엔 벚꽃 시즌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되면 좀 더워지지 않았을까요? 어머, 지금은 네. 아직 살짝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확실히 좀 더워요. 맞아. 네, 저는 이 봄이 왔다라는 걸 어디서 느끼냐? 우리 직원분들의 옷차림. 우리 전 팀장님도 약간 좀 화사하죠? 저는 좀 우리 직원분들의 옷차림에서 저는 봄을 한번 느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매장 관리하고 있는 단톡방. 단톡방이 뭔가 봄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막 뭔가 분주해요. 그쵸? 요즘 저희가 지금 딱 하고 있는 게 벚꽃 시즌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벚꽃이 어디가 명소인지 검색을 하시다 보니까 해당 키워드들을 파워링크에 추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플레이브 소식을 업로드 하다 보니까 단톡방을 통해서 벚꽃 이미지가 정말 많이 주고받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을 더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럼 단톡방에서 막 봄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주고받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조금 더 색다르게 재밌었던, 공유해 주시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제가 정말 이 카톡방도 보자마자 본부장님한테 또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봄처럼 정말 기쁜 소식이 저희한테 도착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은 퍼피캣이라는, 저희가 원래는 기타 업종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렇죠. 첫 번째 사례인 업체입니다. 퍼피캣이라는 애견 분양 업체인데요. 사실 제가 애견인으로서 어떡해라는 마음을 저 본부장님한테 처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엄청난 애견인이시죠. 네. 하지만 그 마음을 다 있게끔 만들 만큼 퍼피캣 대표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미팅에 올 때도 한라봉인가요? 상자 한 상자를 선물해 주시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단톡방을 통해서도 너무 긍정적인 피드백과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저희가 애정하는 업체로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네. 오늘 갑자기 장문의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약간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오셔서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마스크 쓰고 조심스레 들어오셔서 아이들 좀 봐도 되냐고 해서 물론이죠, 천천히 보세요 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 대표님께서 가서 말을 걸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년의 남성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사실 아내분이 3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정말 나쁜 생각까지 했었고 지금은 정신과 치료 중이시라고. 그러더니 강아지를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검색을 하던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경험을 하셨던 추억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곳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퍼피캣 홈페이지를 보고.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그때 기억이, 대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객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대표님의 이야기도 전달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스크를 쓰고 있던 중년의 남성분께서 마스크를 내리고 정말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그 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소통이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중년의 남성분은 저랑 살짝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그마르나 큰 매장도 다 다녀봤는데 너무 아이들을 상품 판매하듯이 팔았다. 그게 너무 싫었다. 이게 일반적인 저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퍼피캣 대표님께서는 홈페이지에 그 마음이 아닌 진심을 표현을 하셨고 그 진심이 고객님께 닿아서 이렇게 퍼피캣의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하셔 또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저희 그 퍼피캣 매장에서 이쁜 말티브 아이를 입양하고 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정성스럽게 만들고 진심을 담아 제작해주신 자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퍼피캣 대표님께서는 이 사례를 통해서 야, 홈페이지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체감하셨겠네요. 그러면 저희 한번 퍼피캣 홈페이지도 가볍게 보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궁금하네요. 사랑과 정성, 진심이 있는
이렇게 문장이 보여지고요. 음. 하단에 보면 강아지와 고양이 정보, 그리고 예약 후기와 자필 후기, 퍼피캣의 원칙까지 있는데요. 저희 한 탭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는 정말 퍼피캣이라는 매장을 완벽하게 표현한 곳이라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동물을 사랑하는 퍼피캣을 보면 애견인들의 마음도 살짝 녹이셨습니다. 사랑과 정성, 진심이 있는 강아지, 고양이 분양이 고민이신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몇 년 전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떠나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매일을 힘들게 살아가던 제 인생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이유가 생기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웃고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으로 생각하면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 고양이 분양업을 하게 된 이유 또한 우리 아이들을 통해 받았던 사랑과 행복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꼈던 사랑과 행복,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꾸미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대표님의 진심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글이 아마 플레이스 소개 문구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플레이스 소개 문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글자 수도 작고요. 되게 보기 좋지는 않은 글인데요. 이미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술술술 익히고 이 내용에서 중간에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괜히 마음도 뭉클해졌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살짝 지금 뭉클해졌던 게 지금 전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텍스트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쭉 장문의 글을 보게 되면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미지와 함께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도 글씨체에 따라서도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알죠. 궁서체로 쓰는지 도든체로 쓰는지에 따라 이 사람이 괜히 딱딱하게 말하는 것 같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고 네. 이런 분위기가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희 플레이스에서 글씨체 설정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감동적인 것도 그냥 딱딱한 글씨체로 보면 뭐지? 작은 글씨체로 그냥 휘르르 읽으면 이만큼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인 게 글씨체. 글씨체가 뭐야? 그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1%의 차이거든요. 정말 이 1%의 차이로 찰나의 순간에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글씨체는 정말 중요하다고 네이버에서도 블로그에 많은 글씨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매장에 적합한 내용 그리고 이미지, 글씨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탭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지식한 분양 원칙. 뭔가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고객님께 약속드리는 8가지 분양 원칙으로 첫 번째, 건강한 아이만 분양합니다. 두 번째, 샵에 데려온 후 일주일 이후부터 분양합니다. 세 번째, 식사는 하루 4번 이상 나누어 급여합니다. 네 번째, 퍼피캣은 아이들에게 진심입니다. 다섯 번째, 퍼피캣은 함부로 분양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분양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들의 이름을 안 지어줍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정말 모든 진심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중년의 남성분이 매장을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분의 마스크를 벗기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탭에서도 저희가 플레이스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강아지가 이제 분양샵에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때마다 저희가 새롭게 알려야 하는데 플레이스 소식을 통해 알리는 것도 1차 방법이지만 그 소식은 결국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한눈에 어디서 볼 수 있는데 고객님들은 아셔야지 내가 여기 가면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구나, 이 아이들을 내가 입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죠. 그거를 모아둔 탭도 홈페이지에서는 가능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를 다 퍼피캣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쭉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 임팩트를 전해줄 수 있느냐, 사람들의 눈길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너무 자랑할 게 많은 홈페이지여서 하나만 딱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감동 후기, 자필 후기입니다. 퍼피케 대표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고객님들께 입양하시면서 이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다고 누가 안 해주실까요? 그렇죠. 사실 저는 네이버 예약과 방문자 리뷰가 활성화되는 방법은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얼마큼 고객님께 진심을 다해 따뜻하게 대접했느냐. 고객님의 마음은 이벤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움직인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표현된 결과가 이 퍼피캣의 자필 후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선 내용들이 아무리 좋아도 뒷단에 저 후기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사실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선뜻 결정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체험해본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 너무 추천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후기를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느냐, 우리 홈페이지 안에서.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요. 그 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고객들이 이 찰나의 순간에 이 매장을 갈까 말까 고민할 때 1년 전 후기, 2년 전 후기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쵸? 이분들에게는 가장 최신 후기가 눈앞에 있어줘야지만 그 순간에 이런 진심들이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자필 후기는 방문자 리뷰보다 솔직히 더 위대한 후기들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1년에 편지 몇 번 쓰세요? 저희 손글씨 쓸 일이 정말 없어요. 와, 생각해보니까 저도 손글씨를 써본 적이. 그렇게 없는데 퍼피캣을 위해서 자필 후기를 남겼다? 이거 저희 너무 홍보하고 싶은데 플레이스는 알릴 곳이 없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홈페이지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우리 매장의 장점을 다 어필할 수 있고요. 사실 앞선 내용들은 대표님이 말하시는 거잖아요.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줄 수 있고 80%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 너가 하는 말은 대표잖아. 실제 고객이 뭐라는데?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방문자 리뷰를 보고 40%를 채운 다음에 자필 후기를 통해서 와, 손글씨를 통해서까지 후기를 쓸 수 있는 매장이라고?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저희 100%딱 채운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사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멋지게 만들어놔도 저 스토리상, 내용상 사람들에게 울림과 임팩트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 홈페이지는 빈 껍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좋은 사례를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한 군데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자, 용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스트로라는 호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저희가 오래 관리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얼마나 오랜 동안 만들어 왔겠습니까? 그쵸? 우리 호텔을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호텔 소개부터 객실 소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전 팀장님이 얘기했던 이용 후기 탭을 보면 가장 최신이 2024년 1월이고요. 쭉 내려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후기들이 쭉 쌓여 있죠. 이 페이지를 누군가 고객이 봤다 그러면 와, 여기는 후기가 이렇게 많아? 정말 인기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문의 게시판 볼까요? 자, 문의 게시판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답변이 완료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남기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이 아스트로 호텔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아스트로 호텔은 2019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을 당시에 제가 몇 개월 후에 이 매장 담당자분과 미팅을 하게 됐고요. 여기가 저희를 만나기 전에 이미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저희 자립과 함께하기 전에 이미 호텔에서 오픈과 동시에 제작했던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 놀라지 마세요. 얼마에 제작을 했을까요? 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 홈페이지가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호텔들에서 쓰이고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비싸게 잡아서 300만 원? 보통 호텔 숙박업종, 호텔 분들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곱하기 3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000만 원은 넘고요. 근데 그 안에 기능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획기적일 수 있는 VR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객실 VR 기능이 담겼기 때문에 좀 고가의 제작이 됐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겠죠.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이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여기 관계자분들도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르세요. 처음에 한 석 달 동안은 행복해 하셨겠죠. 우리 홈페이지다라고. 엄청난 고가의 홈페이지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애정을 가지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안 되는,
방치됐었던 겁니다. 그 방치됐었던 내용이 예를 들면 게시판을 보면 2018년 12월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정식 오픈을 했지만 2018년 말에 이렇게 리뷰가 딱 3개가 달리고 끝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고객이 아스트로 호텔 가려고 검색했는데 객실 상태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리뷰가 어떨까 하고 딱 봤을 때 이 리뷰를 봤어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018년에 리뷰가 최신이라면 이곳에 지금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굉장한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앞선 좋은 느낌을 받았다 하더라도 딱 이 게시판을 보는 순간 이 매장의 매력이 가진 않을 겁니다. 나 여기 꼭 가야지 하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홈페이지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 예약을 걸든 홈페이지 예약을 걸든 사람들이 선뜻 예약을 안 할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도 온라인에서 뭔가 상품을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2018년도 리뷰만 있어요. 선뜻 구매 버튼이 눌러지실까요? 아마 구매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겁니다.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홈페이지가 그 안에서 울림을 주고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전해주고 여기 매장은 꼭 가보고 싶다.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런 게시판, 문의, 리뷰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크게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정성을 담아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가 중요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링크가 있어야 합니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링크만 있으면 다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막상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길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 홈페이지도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본부장님이 보여주셨던 사례처럼 관리가 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고객님들께서 보셨을 때 이곳을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지금까지도 이곳은 인기 많은 매장이구나 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멈춰 있다면 고객님들께서는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까지 누군가가 본다는 거는 이 매장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아볼까 하고 봤을 때 이런 임팩트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순간순간의 요소들이 우리 매장의 매력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는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홈페이지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고객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이 홈페이지에서 얼마만큼 끄집어내서 알려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요식업종의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관리를 시작한 나리스 키친이라는 부천에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여기도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 홈페이지를 지속성 있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이렇게 후기들 그리고 우리 매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 요리들 잘 보여줘야 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그래서 이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보면서도 군침을 흘리고 정말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줘야 되고요. 주변에 레스토랑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왜 우리 매장을 와야 되는지 아까 전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미지와 함께 우리 매장을 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픈한 지 굉장히 오래된 매장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진짜 오래된 정말 곳이네요. 오래된 로컬 맛집이죠. 여기도 저희를 만나시기 전에는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였어요. 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쭉 들여다봤을 때는 이렇게 메뉴들이 부각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담겨 있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쭉 설명하고 끝나는 홈페이지. 그쵸? 우리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고객님들은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주후랑 연락처 적으세요 라고 오세요. 하고 있네요.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 팀장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홈페이지가 우리 매장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느냐 충분히. 근데 시간이 길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전달이 돼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매장을 잘 설명해주고 우리 매장을 오게 만들 수 있는 영업을 해줄 수 있는 영업 사원이라고
항상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오프라인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백화점에 갔었어요. 지금 이제 신학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네, 가방을 하나 사주려고 백화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서 놀랬던 게 정말 브랜드도 많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 안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보는 순간 어지럽더라고요. 도대체 저기서 이 수많은 것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매장 안에 점원분들이 이제 지치신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죠. 그럼 이분들도 이제 지쳤겠죠. 그럼 설명도 느슨해졌겠죠. 이제는 네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멀뚱히 서서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보고 나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죠. 그렇게 이제 돌고 여러 매장을 다니다가 한 매장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아이도 여기에 좀 혹했던 것 같아요. 혹했는데 얘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했어. 그래도. 왜냐면 머릿속에 다른 것들도 있었겠죠. 후보에 있으니. 후보에 있으니까 뭔가 딱 저거를 사야지 하는 생각은 못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계속 어때?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계속 얘기는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점원분의 마지막 멘트. 제 조카도 이번에 중학교 가는데 저도 저 가방 선물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끝났다. 근데 우리 아이도 표정이 흔들리더라고요. 저거 살게요. 특히 아이들은 네. 이거 친구들도 드는 가방이라고?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점원분의 마지막 멘트가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음식을 찾으시는 분들, 뭐 숙소를 찾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 선택 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수많은 매장들 안에서 우리를 요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짧은 찰나의 순간에 임팩트 있게 전달할까? 그거를 홈페이지 안에서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 0.2초 만에 결정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첫인상 멋진 사진으로 0.2초 만에 고객님들의 다음 클릭을 유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해놨어도 속이 비어있으면 저희 사람도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뭔가 비어 보이면 점점 마음이 뜨는 것처럼 홈페이지도 어떤 식으로 채워놨느냐, 그리고 이곳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채워주는 홈페이지인가 라는 부분도 고객님들께 모든 분야에서 다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은 홈페이지의 중요성과 홈페이지가 다 똑같은 홈페이지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본부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전 팀장이었고요. 저는 최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